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윤입니다. 지난번에 마인드2 그 저희 스트리머를 제가 뭐 우연히 쓰게 돼서 기특해서 이렇게 좀 잠깐 뭐 긴 리뷰도 안 했어요. 음악도 안 듣고 음악 녹음 안 하고 계속 샘튜브에서 쓰고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고서 보니까 이 제품이 왜 소개가 안 됐을까라고 좀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 마인드라는 시모디오의 그 네트워크 시스템이잖아요. 그게 약자예요. 문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디바이스라고 그래서 시모디오의 네트워크 기기들을 다 마인드라고 부르고 그 시스템이자 기기가 되는 거, 일반 그 기기가 되는 거죠. 디바이스가 되는 건데 그 마인드가 2가 되면서 그 기능 성능도 그렇지만 기능이 확장됐죠. 일단 뭐 에어플레이 기능이 되고 하여튼 유무선 인터페이스가 다 확장이 된 그래서 버전 2가 되면서 이 먼저 마인드 쓰시던 분들하고는 좀 사용자들이 또 많이 갈려요. 마인드까지는 조금 불안정하거나 뭔가 좀 이 앱도 그렇고 좀 그런 게 마음에 안 드셨던 분들이 2로 옮겨오면서 상당히 마인드 2의 그 스트리밍 품질에 대해서 팬들이 많이 생겼죠. 여하튼 그래서 마인드 2가 장착이 된 기기들을 좀 찾아보니까 그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일반적으로 많이 소개가 안 되고 또 시모디오에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또 국내 들어오고 나서도 수입사가 이거를 좀 많이 부각을 시키거나 대리점에서도 그런 걸 좀 다뤘어야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혹은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던 이런 제품들이 튀어나오는데 그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390입니다. 오늘 볼. 그러니까 샘튜브는 이런 거를 좀 끄집어내는 그러니까 뭐 신제품은 제일 먼저 소개하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도 크지만 이 제품을 왜 소개를 안 하고 있었을까라든가 이미 한번 소개했다고 한 번 소개하고 휙 지나가서 잊혀진 제품. 근데 제품의 가치는 항상 그 시점에서 다른 기기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거나 이거 꼭 같이 살펴봐야 되거나 사서 써도 뭐 지금 들어봐도 경쟁력이 아주 지금 기점에서 같은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구매 가치가 높은 이런 제품들 저는 찾아내는 게 샘튜브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390도 그래서 하나 끄집어 가지고 왔습니다. 시모디오 제품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크게 보면은 이제 이 스트리밍이 되는 그 카테고리가 DAC랑 접촉이 스트리밍이 같이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스트리밍만 되는 온리 스트리밍만 되는 스트리밍 기기. 이걸 저희 이제 저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제 DAC까지 되면 이제 아날로그 출력까지 할 수 있으니까 디지털로도 아날로그로도 출력을 하니까 그걸 스트리머라고도 하고 네트워크 플레이어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프리앰프 기능이 아주 간단한 디지털 볼륨 정도만 되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 프리앰프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자사에서는 네트워크 프리앰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모디오 기기 이걸 쭉 리스트를 보면 숫자로 보면 딱 구분이 돼요. 그 80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앞에 숫자는 이제 제품의 등급이에요. 2, 3, 6, 8 이렇게 올라가죠. 그건 숫자가 높을수록 상위 제품이에요. 상위 라인업인데 이 뒤쪽 숫자가 80으로 끝난다. DAC예요. 50으로 끝난다. 프리앰프예요. 그래서 80은 뒤에 D를 붙여요. 저희가 한 680, 780, 680D, 780D 또 260D 이게 다 DAC예요. 기본적으로 DAC인데 거기다 스트리밍 기능을 추가하면 네트워크 DAC, 스트리밍 DA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리앰프가 이제 특이해요. 프리앰프 기능을 중심으로 이제 이게 중심이 뭐가 되느냐, 이 플랫폼이 뭐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프리앰프 기능을 중심으로 거기다가 DAC를 넣거나 또 거기에 스트리머까지 같이 추가시키면 프리앰프 기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프리앰프가 이 중심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뭘로 구분하냐면 프리앰프 자체는 유무선 인터페이스를 다 갖고 있잖아요. 뭐 포노단도 있고 뭐 HDMI 입력도 있고 그리고 출력은 파워앰프로 연결할 수 있는 뭐 밸런스 아웃, 언밸런스 아웃 이게 프리앰프잖아요. 그리고 포노단도 포노 출력도 있고 저기 헤드폰 출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렇게 시모디오 제품 중에도 프리앰프를 중심으로 DAC랑 뭘 추가하고 이렇게 뭘 더 추가했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이제 등급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 프리앰프를 중심으로 만든 제품들은 다 숫자가 90으로 끝나요. 그래서 390이 있고
그 프리앰프를 중심으로 만든 기기들은 의외로 많지 않은데 390, 690, 790, 890. 근데 상위 제품들은 다 이제 버전업이 돼서 691, 791, 891 이렇게 버전업이 됐더라고요. 여하튼 90으로 끝나거나 이제 91로 끝나는 건 기본적으로 프리앰프예요. 프리앰프에다가 DAC 보드를 넣고 스트리밍 스트리밍 시스템을 랜 네트워크를 꽂으면 그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까지를 추가하고 이제 얼만큼을 각각 뎁스가 얼마큼 들어가느냐 이제 그거는 기기마다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런 기기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390D는 요 3 시리즈 아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시모디오 중에 제일 많이 팔린 그 앰프인 340IX 이 라인업이에요. 40은 당연히 인티 앰프겠죠. 그래서 그 340 인티 앰프 라인업에 거기서 같은 라인업으로 개발된 프리앰프의 DAC와 네트워크가 스트리밍 보드가 들어간 그런 제품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사실은 390은 뭘로 만들었냐면 350P라는 프리앰프가 있어요. 단독 프리가 있고 아까 DAC는 80으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380D 이 DAC 380D DAC와 350P를 한 보드로 합치고 스트리밍 기능을 추가한 좀 약간 올라운더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그런 스트리밍 프리앰프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이 시모디오 그 카테고리 내에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품을 규정해드리자면 390은 스트리밍 프리앰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품에는 간단히 말해서 같은 라인업인 330A가 있죠. 30은 파워 앰프예요. 또 시모디오 내에서 330A랑 연결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350P 프리앰프 그다음에 380D DAC를 같이 합쳐서 330A랑 합쳐서 이렇게 연결하게 돼 있는데 프리앰프하고 DAC를 합치고 스트리밍을 얹은 이 390D만 있으면 330A랑 붙이면 바로 한 세트의 프리파워 조합이 나옵니다. 스피커만 있으면 소리가 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위치에 있는 제품인데 제가 680, 780은 참 많이 봤지만 390은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인드 2를 보고 나서 보다 보니까 보이더라 이거예요. 제품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보였는데 여하튼 이런 제품을 하나 찾아내서 보니까 당연히 마인드 2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스트리밍 그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DAC도 등급이 당연히 높아요. DAC가 일단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프리앰프의 기능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볼륨부터 해서 입출력 인터페이스, 유무선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그리고 포노 앰프가 MMMC 포노 단이 다 들어있어요. 그 MMMC 입력을 다 받을 수 있는 포노 단이 들어있고 헤드폰 출력이 있고 여하튼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 각 품질을 이렇게 하나씩 내가 볼게요. 그런 걸 갖고 있는 스트리밍 기능이 있는 네트워크만 꽂으면 바로 스트리밍도 할 수 있는 그런 하여튼 모든 파워 앰프 출력단을 뺀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780D 있죠. 시모디오의 스트리밍 DAC 중에 거의 최고봉이었던 지금도 뭐 그렇죠. 최고봉이라고 했던 780D의 그 전원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거의 내려받았어요. 그래서 780D에 시도됐던 그 화제가 됐던 시모디오에서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만들었던 게 파워 서플라이가 독특한 게 하나 들어있죠. 그게 바로 MHP라고 부르죠. 시모디오의 시모디오 시리즈 이제 이볼루션 시리즈에 이제 문이란 타이틀이 계속 들어가는데 문 하이브리드 파워예요. MHP가 하이브리드 파워니까 뭐겠어요? 리니어 전원이 하나 있고 옆에 스위칭 전원이 하나 더 붙어요. 그래서 뭐 양쪽의 장점을 어떻게 그걸 두 개를 다 써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정전압을 유지하면서 스위칭 전원의 장점, 노이즈 레벨을 낮추는 거죠. 그런 거를 하나로 붙여낸 아주 혁신적인 파워 서플라이를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그 MHP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스트리머는 당연히 마인드 2, 에어플레이, 블루투스 이런 거 다 지원하고 하여튼 그런 지금 시모디오에서 만든 최고의 스트리머가 들어가 있습니다. DAC 32비트 384kHz PCM 그다음에 DSD 256까지 지원하는 해상도 프로세싱을 하는 DAC가 들어가 있고 아날로그 인터페이스만 봐도 말씀드린 대로 포노 스테이지가 있어서 MMMC를 둘 다 입력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턴테이블이 바늘이 뭐든 그대로 다 붙여서 MMMC를 다 특히 MC 같은 경우에 로딩 전압도 다 설정할 수 있게. 시모디오의 제품 장점 중에 하나가
얘는 무조건 버튼식이에요. 여기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하나씩 세팅을 할 수 있고 입출력 저기 입력 선택도 여기서 이걸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버튼식으로 돼 있는 거를 은근히 약간 불편하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쪽이 또 손을 들어주는 분들도 있지만 이 노브로 아날로그로 돌리게 만들어 주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버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 버튼식은 좀 더 시모드에서 설정한 좀 더 안정적인 그 스위칭을 할 수 있는 방식이라서 그리고 앞을 이 집은 좀 심플하게 만드는 뭐 버튼이 되게 많지만 이걸 다 노브로 했으면은 앞에 사이즈나 높이가 되게 커졌어야 될 거예요. 근데 시모디오가 좋아하는 디자인은 이런 포맷 이렇게 가는 거. 그리고 앞에 요만한 OLED 디스플레이가 있고 자사의 저희 높은 음자리 로고 이게 항상 여기서 반짝거리고 있고. 자 그래서 이건 당연히 셀렉터 역할도 하지만 주로 볼륨 노브 프리앰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볼륨 노브 역할을 하겠죠. 이런 게 달려 있고 그리고 뭐 뒤에 입력은 픽스니까 고정으로도 할 수도 있고 베리어블로 그러니까 가변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볼륨을 조정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인티앰프랑 만약에 붙여 쓴다면 고정으로 해서 그 신호를 저기 최대 자기들이 책정한 최대 출력의 신호가 나가게 해서 인티앰프에서 거기서 신호를 받아서 볼륨을 조정할 수 있게 새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선택 인터페이스도 같이 갖추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입력에 보면 입력이 참 여러 가지가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보면 USB도 있고 뭐 하여튼 디지털 아날로그 입력이 다 있는데 포너 있고 근데 여기에 보면 HDMI가 자그마치 그러니까 ARC까지 합치면 5개가 있어요. 뒤에 보면 HDMI 단자가 5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TV랑 연결하는 전용, 그러니까 TV랑 연결하는 전용이라기보다 5개가 다 저 동영상 저 디스플레이 기기와 연결할 수 있는데 그 AV 기기랑 연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스위치로 간단히 서로 오토 리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걔는 출력이죠 입력이 아니라 그래서 영상 기기를 여기서 파워 온오프로 같이 조절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을 쓸 수 있게 한 물론 영상 기기가 ARC를 지원해야겠죠. 그런 것들까지도 업데이트가 돼 있는 그런 HDMI 입출력단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 블루투스 되는 거 에어플레이 되는 거 되게 그건 뭐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상당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 이런 것들까지 갖추고 있다는 거. 자 소리를 자 이 프리앰프이자 DAC인 그 다음에 스트리밍의 품질까지 들어가 있는 390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은 오늘은 여기 저희 333 지금 시청실에 와 있는 빈티지 파인 오디오 빈티지 5로 시청을 하고 파워 앰프는 글쎄 빈티지 5랑 뭘 들어볼까 하다가 저희 벨칸토 601M 있죠 모노블록 이 앰프로 한번 이게 빈티지 5랑 은근 잘 어울려요. 그래서 빈티지 5를 저 벨칸토 601M 모노블록 파워로 연결해서 그렇게 시청을 해보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It's 4 in the morning, the end of December. I'm writing you now just to see if you're better. New York is cold, but I like where I'm living. There's music on Clinton Street all through the evening. I hear that you're building your house deep in the desert. Are you living for nothing now? Hope you're keeping some kind of record. Yes, and Jane came by with a lock of your hair. She said that you gave it to her that night when you planned to go clear. 네, 들어보시면 글쎄 뭐 요게 요게 상공의 소리구나 이렇게 그것만 싹 빼서 파악하기는 쉽지 않죠. 그거는 이제 뭐 스피커라든가 이제 인티나 파워앰프는 대략 구분하시는데 프리앰프쯤 가면은 기존의 이것과 다른 거의 이제 차이를 두 개를 이렇게 서로 A/B 테스트를 서로 다르게 들려드려야 이제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냥 이것만 뚝 들어서는 무슨 차이인지 잘 이렇게 쉽게 이해 특징이 잡히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또 벨칸토 파워앰프를 많이 들어보시거나 또 빈티지 5 같은 스피커를 들어보신 적이 없다면 좀 어렵겠죠. 그걸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 프리앰프가 전체 사운드에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주로 어디냐면 파워앰프는 스피커를 드라이브해서 대역이 저역이 스피디하게 나온다, 어떡하게 나온다 이런 스타일, 그 다음에 고음이 이렇게 좀 에너지에 주로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음이 강하다, 약하다, 좀 더 스테이징이 크다, 뭐 잘 나온다, 스테이징이 입체감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주로 그 출력석에서 관여하는 스피커에 관여하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프리앰프 관여하는 최초의 입력단 아직 확장되기 전에 증폭시키기 전에 소리를 다루는 파워앰프로 넘겨주기 전까지의 프리앰프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뭐냐면 주로 음색 부분이에요. 그리고 파워앰프도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앞에 이 신호의 잡소리, 소위 말하는 노이즈나 그 다음에 들어오는 신호가 뭔가 좀 왜곡이 껴있다든가 그 왜곡이 끼면 이제 소위 음색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상이 틀어지거나 뭐 이런 거 여하튼 그런 것들이 음색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그 통칭 음색의 변화라고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품질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프리에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얼마나 정숙하고 노이즈가 안 낀 채로 원래 음원에는 음색이 그대로 가서 파워단에서 증폭을 시키냐. 그러니까 원래 요만한 사진이 있는데 확대 복사를 하기 전에 비율이 딱 맞게 이렇게 올려놓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사실은 프리앰프 역할이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상당히 자주 얘기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죠. 오디오 파일들이. 근데 뭐 막연할 거예요. 이렇게 듣고서도 지난번 까먹고 음악을 듣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그러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프리앰프의 역할은 그런 것들 최초 음원을 이렇게 뭐 변형이 되지 않은 채로 그 상태 그대로 뭐가 끼지 않은 채로 그대로 전송을 해서 파워앰프에 넘겨주는 역할 파워앰프가 증폭하기 딱 좋은 규격대로 갖다 주는 역할 이거에 충실해 있어야 좋은 프리앰프입니다. 근데 뭐 프리앰프도 진공관도 있고 뭐 하이브리드도 있고 다양한 그런 프리앰프의 역할 중에 그 약간은 사용자의 스타일이 반영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약간 좀 따뜻한 소리가 났으면 좋겠다. 따뜻하다는 말도 사실은 되게 좀 막연한 추상적인 그런 사용자의 어떤 표현인데 실제로 따뜻하게 느끼는 거는 뒤에 뭔가 이렇게 약간 하모닉스가 낀 소리를 따뜻하다고 느끼고 차갑다고 하는 소리들이 뭔가 이렇게 들어보면 뒤에 배음이 하나도 없는 거의 없을수록 차갑다고 느끼는 경우예요. 하여튼 그런 걸 이제 보통의 이제 음에서 느끼는 온도이자 음색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그게 있든 없든 음색 자체가 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프리앰프의 성능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시모디오 이 390 프리앰프로서의 기능에서의 390은 원래 이 시모디오의 프리앰프들이 좀 비싸요. 그래서 파워앰프를 따로 쓰든 한이 있더라도 프리앰프를 쓰는 경우는 뭐 파워랑 같이 쓰시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파워를 많이 쓰세요. 힘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시모디오 제품들이. 프리앰프만 따로 쓰시는 분들은 드물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런 볼륨 기능을 갖춘 DAC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이 좀 있죠. 680, 780 이런 거. 그래서 시모디오의 프리앰프들은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사실은. 그래서 단독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고 인티앰프 속에 녹여들거나 아니면 파워앰프랑 같이 이렇게 세퍼레이트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DAC와 스티머를 붙여 놓으니까 그 프리앰프의 기능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DAC를 따로 살려고 했는데 이 프리앰프 기능, 특히 볼륨이 사실 그게 제일 큰 의미가 크죠. 프리앰프가 DAC가 이 디지털 볼륨이 있는 DAC와 다른 점은 볼륨의 품질이 대단히 좋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볼륨이 크다는 거는 그 음압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이에 어떤 왜곡이나 노이즈가 끼지 않는다는 의미죠. 원래 소리대로 그대로 소리가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기능을 가장 완벽하게 하는 게 DAC에 달린 디지털 볼륨이 아닌 프리앰프를 중심으로 만든 DAC. 이런 제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색을 들어보면 일단 그 아주 촘촘한 악기들 그런 게 섞여 있는 해상도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좀 악기가 좀 많으면서 해상도가 나와야 되는 서로 엉키면 안 되는 그런 곡들 있죠. 예를 들면은 알리슨 발솜이 연주하는 그 트럼펫 소나타, 이 텔레마이죠. 이 트럼펫 소나타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일단 관악기가 쫙 이렇게 밝게 그게 광채가 나는 느낌이 좀 더 날수록 원래 왜곡이 덜 끼고 좀 더 순도 높은 소리라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여겨지는데 지금 이 곡을 들어보면 막 지나치게 고음을 강조하지 않으면서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프리앰프 중에는 고음을 아주 샤픈을 준 듯이 이렇게 뭐 사진 보정할 때 그렇게 선명하게 하는 과정에서 좀 소리를 날카롭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모디오 프리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도드라지게 이렇게 올라오되 어딘가 이렇게 지나치게 좀 이렇게 그래프를 끌어올려서 더 부각시켜서 눈에 잘 띄게 한 게 정확히는 귀에 잘 들리게 하는 그런 스타일로 보정을 하진 않습니다. 있는 비율 그대로를 들려줘서 그 트럼펫 소나타 이 발솜의 트럼펫 이게 사실은 재생이 은근히 어려워요. 이렇게 소리가 그냥 나면 되는 줄 아는데 어둡거나 뭔가 좀 선명하게 쫙 뻗치는 느낌이 좀 덜하거나 트럼펫의 이 관을 벗어난 이 튜브를 벗어난 그 반경이 좀 얼마 안 뻗치고 그냥 멈추는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나거나 이런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꽤 끝까지 쫙 뻗어가는 느낌 이게 아주 시원하고 눈이 굉장히 눈앞에 이렇게 좀 투명한 느낌이 나는 해상도가 좀 올라간 느낌 이런 것들 아주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이 악기들 관현악 악기들이 나오는 거 정돈이 잘 들립니다. 아주 낮은 음은 낮은 음대로 잘 들리고 특히 시모디오 이 프리앰프이자 DAC의 역할이 뭐 스트리머까지 이제 그거까지 추가시킨다면 또 많은 부분들이 더 설명이 되겠지만 DAC로 이제 아날로그 프로세싱을 하는 DAC를 거치면서 그 나오는 곡면이 매끄러운 그런 해상도 높은 그 해상도 높으면서 곡면이 매끄럽게 표현이 되는 이런 소리들 이게 사실 이 390의 어떤 본질 같은 본질이자 이 본 품질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컬 들어본 페이머스 블루 레이코트 그 제니퍼 원스의 여기도 처음에 앞에 또 똑같이 색소폰 관악기로 시작하죠. 근데 이 곡은 역시 아주 미립자 같은 그 이 여자 혼자 이 솔로 보컬 여자 보컬 혼자 노래하는 그런 곡이지만 뒤에 반주가 있지만 베이스랑 관악기가 있지만 그 제니퍼 원스 목소리 굉장히 오래전 녹음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표현이 잘 돼 있어서 종종 테스트에 쓰이잖아요. 음상이 뒤에 정확하게 사람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스피커 뒤쪽에 이렇게 보이는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해줘야 이게 원래 음원대로 재생을 잘하는 건데 왜곡이 안 끼는 건데 그런 게 아주 훌륭했어요. 일단 이
지금 빈티지 5가 이렇게 뭐 입체감을 위주로 한 그런 스피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피커 뒤쪽에 제니퍼 원스의 아주 윤곽이 아주 선명하게 잘 드러나고 그 음이 작아지면서 이렇게 입술을 띄는 목소리나 특히 아까 제가 음색이라고 말했던 제니퍼 원스 특유의 그 And Jane came 그 부분 그 약간 뭔가 그 음색이 이렇게 특유의 음색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비로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저희 종종 표현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특유의 음색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그분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아주 콘트라스트가 막 짙게 드리웠다가 옅어지는 이런 느낌을 주지도 않고 천연덕스럽게 쭉 펼쳐지는 그래서 390의 어떤 음색 표현과 스타일인지가 이 곡을 들어보면 좀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음색적으로. 그리고 네트워크도 지금 네트워크 입력이 2개나 있어요. 2개를 다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도 뭐 하여튼 본인이 스위칭해 쓸 수도 있고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게 좀 뒷면을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넉넉해 보여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트리밍 프리 시모디오의 스트리밍 프리앰프로서 DAC나 스트리밍 기기를 중심으로 만든 볼륨을 추가한 이런 기기는 아니고 프리앰프를 중심으로 DAC와 그 하위에 DAC와 스트리머가 들어가 있는 그것도 최신의 해상도 DAC와 마인드2라는 시모디오 최상의 스트리밍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그런 스트리밍 프리앰프를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이 기기를 좀 어떤 면에서는 340iX보다는 앰프로스의 340iX보다는 한 등급이 좀 높아요. 340iX도 뭐 DAC 들어간 버전이 있는데 그 보드가 같이 여기에 쓰이는 그 보드입니다. 그 DAC 보드죠. 그래서 340iX보다 한 단계 높은 그런 등급의 제품으로 여겨집니다. 신품 가격은 꽤 높아요.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는데 뭐 최근에 저기처럼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막 핫한 제품이 아니면 이런 것들은 대단히 좀 쉽게 좀 낮은 가격으로 의외의 득템을 할 수 있는 기회. 저는 오히려 이런 걸 찾아서 내 취향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런 걸 찾아서 싸게 사는 게 굉장히 좋은 오디오 생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모디오의 스트리밍 프리앰프 눈에 잘 띄지 않는 390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